자, 일단은 암호화폐 하드월렛 트레저 개발사 러시아의 하드월렛 납품 중단. 하드월렛 트레저 개발사 사토시 랩스가 국제사회 러시아 제재 규정에 따라서 러시아의 하드월렛 납품을 중단했다. 체코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 실시간 방송에 업비트 3월 25일부터 해외 거래소 이제 출금 금지된다 안 된다 얘기 나오면서 무조건 우리가 디센트 월렛, 콜드 월렛은 사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댓글에 무슨 디센트 월렛을 내가 팔아먹으려고 막 올렸다 한다 답답합니다, 그런 분들도. 자, 지금 암호화폐 하드월렛 트레저 개발사 러시아의 하드월렛 납품 중단이라고 나오죠. 이게 뭔 뜻이냐, 요런 내용들이 우리가 왜 디센트 월렛을 사야 되는지, 콜드 월렛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지, 레저 나노 X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이랑 전쟁이 터졌어, 아니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우리나라까지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당연히 북한이랑 싸우게 되면 영향 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그때 부랴부랴 하드월렛 사가지고 주문해서 넣을까? 디센트 월렛 그때 주문해가지고 비트코인 넣어놓고 해외로 이민 가야지. 늦습니다. 그때 되면은 디센트 월렛 아니면 또 레저 나노 X 나라에서 막을 거예요. 왜? 원화 유출, 외화 유출 못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도 돈 못 뽑을 거예요. ATM 기계, 러시아 지금 가면 ATM 기계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있죠. 근데 줄을 서도 못 뽑아. ATM 기계에 돈이 없어.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은행에서 얼마 이상, 일정 금액 이상 바꿔주질 않아. 그러면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은 전쟁 남의 일 아닙니다. 물론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당장 내일 모레 북한이 핵을 쏘면 우리 전쟁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중국이 대만 침공해 우리나라까지 휩쓸리는 겁니다. 지리적 특성상. 미리미리 항상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코인 이슈가 항상 콜드 월렛에 담아놓고 내 자산, 내 코인은 내가 보관해야 된다. 업비트가, 빗썸이, 거래소가 보증해줄까? 보관해줄까? 안전한 걸까? 당장 내일 모레 IMF 1997년도 금융위기 터지면 암호화폐 거래소에 있는 것들 다 동결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 내가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내 은행에 들은 돈들 동결될 수 있는 거예요. 묶일 수 있는 겁니다. 미리미리.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디센트 월렛 꼭 구매하셔야 된다는 거. 자, 비트코인. 요거는 또 이제 실시간 방송에 또 우리 가족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해야 되는 건데, 자,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은 비트코인 한 개에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비트코인 한 개의 가치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비트코인 한 개 얼마 적당할까? 자, 우리가 그 주식은 기업의 재무 상태로 측정을 하죠. 예를 들어서 테슬라, 애플이 이번 연도 매출이 적게 나왔어.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고, 매출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 그럼 주가가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근데 나스닥, 우리 미래기술주들, 그리고 비트코인 가치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울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왜? 가치가 0원일 수도 있고 반대로 100억일 수도 있어, 비트코인 하나에. 그러면 비트코인 가치 측정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상대적인 관점에서는 측정이 가능하다. 자, 상대적인 관점이 뭐냐? 예를 들어서 영어, 한국어, 아프리카어 이렇게 세 가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 세 가지 언어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언어는 뭘까? 어떤 언어가 가장 가치 있는 언어일까? 가격으로 따지면 가장 비싼 언어일까? 영어겠죠. 영어만 알고 있으면은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영어 할 줄 알아? 물어보고. 영어 할 줄 안 돼. 소통이 되는 겁니다. 대화가 되는 거고. 달러라든가 이런 거 쓰는 것도 그렇고 공통 언어로 쓰일 그 정도로. 그러면 시스템 이런 데에서도 다 영어로 되어 있죠. 우리가 게임을 하더라도 몇 개 국어 지원이 되는 게임이 있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들은. 그러면 그 중에 꼭 들어가는 언어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영어.
그리고 또 한국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뭐 1억 그런 식으로 무조건 영어는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은 높은 가치의 순서로 따지면은 영어, 한국어, 아프리카어 요런 식의 순서일 겁니다. 전 세계 가장 많은 이들이 사용하고 있고 많은 네트워크 시스템에서도 사용한다.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일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네트워크에서 사용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용자 수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도 가치가 높다. 가격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 금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이 금보다 나은 점들. 제가 이거는 예전에 실시간 방송에서 한번 해드렸어요. 이거 꼭 챙겨보세요. 비트코인이랑 금 비교해놓은 거. 자, 투명성, 휴대성, 보관성, 수량의 한정성 부분에 있어서 금보다 낫다. 비트코인이. 투명성 얼마나 투명해. 우리 1971년도 닉슨 대통령 때 금은 그 금본위 제도 했을 때 유럽 애들이 야 너네 달러를 금의 그 비례해서 달러를 찍었죠. 그때는 달러를 그만큼 많이 찍어내는데 금 그만큼 있어? 보여줘. 당연히 못 보여주죠.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이제 휘청휘청 거리면서 사우디로 가서 이제 그 오일 대금을 달러로 그 설정을 하면서 달러 가치를 또 이렇게 높여줬는데 그때 이후부터 우리가 기축통화를 쓰고 있죠. 지금 그런 식으로 투명하지가 않아. 한국이 금을 몇 톤 갖고 있는지 미국, 프랑스, 독일 얘네들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몰라. 근데 비트코인은 내가 가진 지갑 주소에 몇 개 가졌는지 다 알 수 있어. 누구나 투명해. 1등이 몇 개 갖고 있고 2등이 몇 개 갖고 있고 다 알아. 더 생산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변조할 수도 없고 투명해. 휴대성, 금 여행 가서 해외에 가서 뭐 감에 가서 놀러 가 금을 1g씩 쪼개가지고 밥값을 지불하고 그렇게 하실 건가요? 휴대성 엉망이죠. 전쟁이 터졌어. 집에 막 금은보화가 잔뜩 갖고 있어. 그거 다 약탈당하고 도둑당합니다. 근데 비트코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센트 월렛 딱 그 갖고 와. 레저나는 엑스나 조그마한 USB 뭐라 그럴까 기계 하나 갖고 가면은 감 가서도 포스 기기에 딱 USB 기기에 딱 결제해. 아니면 콜드 월렛 연동된 앱이랑 디센트 월렛 연동된 앱을 해가지고 휴대폰 어플만 딱 갖다 대. 음식값 바로 결제되는 거. 휴대성 비교 안 되죠. 보관성 똑같죠. 금고에 보관하실래요? 아니면 USB만한 조그마한 크기의 콜드 월렛을 보관하실 건가요? 안전한 것도 당연히 콜드 월렛이 더 안전하죠. 인터넷이 없어도 보관이 되는 거니까. 자, 수량의 한정성. 금. 전 세계의 금이 얼마나 매장되어 있는지 몰라. 심지어 바다, 우주, 뭐 목성 막 이런 데도 금이 있다고 합니다. 심해. 지금 심해 몇 미터까지 막 못 들어가죠. 기술이 더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우리가 캘 수 있는 금의 수량은 늘어나. 계속해서. 얼마나 한정적인지 모릅니다. 근데 비트코인 전 세계에 몇 개 있어요? 2100만 개. 때려 죽어도 2100만 개. 블록체인의 불자도 모르신 분들이 비트코인이 누가 만든지도 모르고 그리고 2100만 개 거기서 발행량을 늘리면 되지 않냐.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2100만 개 한정입니다. 못 늘려요. 시스템 코드상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 2100만 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원하는 비트코인 원하는 사람들은 많아. 수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원하는 사람은 많아. 수요와 공급이 일정하지 않는 겁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일정해.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 이렇기 때문에 뭐 1달러도 안 갔던 비트코인 하나 가격이 지금 5천만 원까지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수량의 한정성. 자, 그러면 상대적 가치로 또 비트코인이랑 우리가 방금 비교해드렸던 건 비트코인이 자산일 때 금도 자산이기 때문에 안전자산 비교가 됐던 거고 비트코인이 화폐일 때 어떻게 되냐. 스위프트 달러랑 비교할 수 있겠죠. 스위프트 아니면 달러랑 비트코인 화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네요. 속도, 수수료, 안전성. 자, 스위프트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일을 해. 내가 해외 노동자야. 자국으로 송금을 해야 돼. 기존의 스위프트로 그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속도 이틀에서 3일 걸리죠. 송금되는데. 수수료 비쌉니다. 근데 비트코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리플이나 뭐 스텔라나 다 비트코인이나 하루 만에 가죠.
하루도 안 걸려. 리플 같은 거 몇 초 만에 갑니다. 수수료 거의 없어. 스위프트의 뭐 몇십 분의 1. 굉장히 저렴해요. 안전성. 누가 더 안전할까? 은행 그 금융망으로 결제를 송금을 하는 게 안전할까? 아니면 복잡하고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블록체인 상에서 송금하는 송금망이 안전할까? 자, 어떤 분들이 뭐 양자 컴퓨터 개발되면은 비트코인 망하는 거 아닌가요?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코인이슈는 뭐 양자 컴퓨터 해가지고 뭐 양자 물리학부터 시작해서 자세히 모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자, 지금 기존에 있는 은행들 금융망이 지금 블록체인 상에서 흘러가는 금융망보다 보안상에 있어서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쉽게 말해서 머리가 좋은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 기존에 있는 금융망들이 오히려 다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존 금융망들이 무너지게 되면 오히려 더 안전하고 복잡한 블록체인이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나왔어. 그러면 기존에 있던 금융망들은 없어지고 앞으로 우리가 뭘로 대비를 해야 돼요? 블록체인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양자 컴퓨터가 나와서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해킹이 나가고 블록체인이 없어진다? 어불성설이죠. 오히려 기존에 있던 금융망들이 없어지고 기존에 있던 금융망들이 더 복잡하고 더 안전한 블록체인. 예를 들어서 뭐 작업증명 방식 코인들, 이런 코인들이 더 각광을 받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안전성, 비트코인이 스위프트 달러보다 더 안전하다. 지금 많은 부분들이 기존 자산, 금, 법정 화폐, 스위프트, 달러 얘네들보다 안전하고 더 좋은 점들이 많아. 근데 비트코인의 가치는 낮게 평가되죠. 불안정한 자산이고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누구도 막 도박이래. 비트코인 한다 그러면 안 좋게 쳐다봐. 아직까지도. 이게 왜 그러냐면 가치라는 게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이렇게 길을 걷다가 돌멩이가 하나 떨어졌어. 바닷가를 걷다가 용현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고래똥. 그냥 누가 봤을 때는 그냥 일반 자갈인데 용현양이라고, 그게 이제 향수의 원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거의 전 세계적으로 막 발견하기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는데 그거 막 몇백 그램에 막 몇십억 정도 할 정도로 굉장히 비쌉니다. 용현양을 우리가 동해 앞바다를 걷고 있었어. 내 앞에 용현양이 떨어졌는데 누구는 용현양 가치를 알아보고, 아, 이거 용현양이네. 몇십억짜리. 가치를 알아보고 줍고 보관하고 계속 갖고 있다가 나중에 비싸지면 팔아. 근데 누구는 이거 자갈이잖아. 지나칩니다. 100억짜리 이런 자갈 용현양을 보고도. 그 차이예요. 가치는 내가 이렇게 가치 뭐 좋다, 좋을 거야, 오를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내가 혼자 가치를 부여한다고 해서 오르는 게 가치가 아닙니다. 그러면 가치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어떻게 쓰이는지 전 세계에 공표가 됐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쓰이고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왜 사야 되는지, 수요자들이 몰렸을 때, 많이 늘어났을 때,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가 바뀌었을 때, 그때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비트코인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지금 코인이슈 방송 보시고 비트코인 좋다, 어떻게 쓰일 거다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미리 분석을 하니까 아시는 거지, 외국 나가면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이제 좀 비트코인이 뭔지, 이것도 투자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도박이고 투기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에 한해서. 자, 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는 뜻은 내가 가진 비트코인 한 개의 가치가 100억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0원이 될 수도 있어요. 용현양 말씀드렸죠. 70억짜리 자갈을 두고 지나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용현양 아니야? 들고 가서 70억 자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가치는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업비트를 켜. 다들 상황 비슷할 거라 생각됩니다.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야. 이더리움 클래식 마이너스 50%, 트론 마이너스 60%, 비트코인 마이너스 20%, 업비트 창에 보여지는 그냥 마이너스 그 단순한 그 지표들 마이너스 50%, 60%, 30%, 40% 의미 있을까? 가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아직 모르고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어떻게 쓰이는지 알게 됐고 계속해서 이런 이제 뭐 국제적 정세 불안한 국제 정세라던가 아니면은 경제 대공황 터지고 자국 화폐 불안정하게 되면은 그럴 때마다 비트코인이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쓰임새가 사용처가 전 세계적으로 공표가 될 건데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갈 건데 굳이 지금 업비트 창에 마이너스 50%의 코인 이슈님 비트코인 7천에 샀고 8천에 샀고 마이너스 70%에 힘들고 자기 탓하고 힘들어할 필요 있을까? 우리가 지금 업비트 켜서 보고 있는 숫자들 마이너스 50% 60% 그런 숫자들은 어떻게 해요? 의미 없는 숫자일 뿐입니다. 어차피 2년 뒤 3년 뒤 올라갈 거 알아. 갖고만 있으면 올라가. 근데 그거 못 참고 막 전전긍긍해하고 불안해하고 또 반대로 머리 굴려가지고 더 떨어질 것 같아. 요거 손절이라도 팔았다가 아래에서 주워야지. 절대 못 주워요. 팔면 올라갑니다. 사면 떨어지고. 이게 비트코인 공식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코인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코인이슈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 인정받을 때까지, 가치 받을 때까지, 가치를 인정받는 시점까지 마이너스 50%, 60%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현혹되지 마세요. 그냥 흘러 넘기세요. 마이너스 40%, 50%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올라갈 거야. 2만원짜리 6만원, 10만원 가는 거, 20만원 가는 거. 작년에 이더리움 클래식 20만원까지 찍죠. 20만원까지 올라가는데 며칠 걸렸어요? 불과 며칠 안 걸립니다. 금방 올라가요. 펌핑 되면. 어차피 올라갈 건데 알트코인들 마이너스 50% 하고 뭐 하고 걱정할 필요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제 말은. 자, 반대로 20% 30% 수익 봤다 그래서 그거 수익 보고 또 아래에서 주워야지. 앞에 있는 작은 욕심에 휘둘리지 마세요. 내가 갖고 있는 코인들, 알트코인들 지금 마이너스 50% 넘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마이너스 60%야 지금. 그러면 내가 돈이 더 생겼어. 저점에서 물을 타야지. 마이너스 60%를 떠으려고 이더리움 클래식을 주워. 마이너스 50, 40, 30, 20, 10. 이제 마이너스 10%다. 잘한 것 같아. 알트코인으로 물 타는 거 자살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 지금 마이너스 50% 넘었어. 그럼 뭘로 물 타야 돼요? 무조건 비트, 이더. 요거는 왜 그래야 되는지 저번 실시간 방송 보시면 나옵니다. 꼭 챙겨보세요. 자, 그러면 코인이슈님, 나는 비트코인 최저점에서 사고 싶어요. 언제가 최저점이 될 것 같으세요? 언제가 그 순간일까? 대답을 말씀드리면 인간 지표만큼 정확한 지표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우리가 유튜브 뭐 경제 채널 아니면 뭐 비트코인 채널 아니 주식 채널 유능한 경제 전문가 막 서울대 박사 막 나오셔가지고 막 여기저기 하버드 막 이런데 그러신 분들 유능한 경제 전문가래. 비트코인 주식 전문가래. 그런 분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있을까? 아무리 날고 기는 유능한 경제 전문가, 비트코인 주식 전문가, 방구석 전문가 이런 분들보다 뛰어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본인이 몸소 겪어. 시장에서 일을 뛰시고 노동자분들, 필드에서 뛰시는 분들, 진짜 일을 하시고 임금을 받고 여러 분야 그냥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더 정확합니다. 자, 그런 분들이 모르실 뿐이지 제일 정확해요. 집안에서 그냥 뭐 방구석에서 기사로만 접하고 그런 것도 분석하고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100% 맞을 수 없습니다. 제가 쉴 때 뭐 송도도 다녀오고 여기저기 막 뭐 주변에 동네 부동산도 왔다 갔다 하고 서울, 막 인천 이런 데 부동산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뭘까? 코인 이슈가. 주말엔 좀 쉬고 싶은데 방송 없는 날에는. 그리고 많은 분들, 뭐 미국 아는 형님도 그렇고 또 여러 직종에 있는 분들, 친구들 전화를 해가지고 요즘 어떠냐, 어떻게 지내냐, 경기는 어때, 자영업자 애들 장사는 잘 돼? 전화하면서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 인간 지표만큼 정확한 지표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해준 얘기가 곧 지금 비트코인이 얼마 갈 거고 앞으로 얼마나 더 빠질 것 같다,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이슈 분석이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고 확실한 겁니다. 자, 지금 부동산, 주식, 자산 시장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코인 이슈도 부동산 다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지만 앞으로 힘들어질 겁니다. 부동산, 주식, 자산 시장 더 빠질 거예요. 지금보다. 지금도 빠지고 있죠. 송도는 뭐 2, 3억씩 빠지고 있고 서울권도 이제 빠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선 끝나면 대출 연장 안 해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 서울의 노른자 땅 거의 10년 만에 나오지도 않던 매물들이 막 쏟아져 나와. 건물들, 강남 이런 건물들 다 압구정 뒤집어지는 건물들 누가 봐도 아, 나 현금만 있으면 저거 사고 싶다 할 정도로 그런 매물들 쏟아져 나올 시점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하는 비트코인 최저점 나오게 될 것, 아니면 쏟아져 나오기 이전 시점에 이전 시점까지. 아시겠죠? 비트코인 최저점 아직 멀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2만 달러 충분히 볼 수 있다. 근데 빨라도 당분 그 몇 개월 안으로는 힘들어 보인다. 자, 그러면 코인이슈님, 코인이슈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때까지 현금만 계속해서 확보하고 모아서 그때 사면 되지 않나요?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현금만 계속 모아. 코인이슈가 말한 대로 이번 연도 뭐 연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 아니면 내년에 진짜 최저점 2만 몇 달러 왔을 때 그때 다 주소. 그래도 됩니다. 근데 코인이슈는 1월 말 2월 초 33,000달러 저점에서 주라고 말씀을 드렸고, 얼마 전에 그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러시아가 그때도 없던 분들은 주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인을 안 갖고 있는 분들은. 자, 지금도 이번에 3월 달에도 최저점 나오게 되면은 주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래야 될까? 자산 시장은 뭐 주식 시장, 비트코인 시장 다 포함해서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비트코인 시장도 역시 사이클이 존재해요. 예전에 뭐 4년 주기설, 4년마다 상승하고 오르고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었죠. 물론 그런 분석들이 2018년도랑 지금 장의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다 맞을 수는 없어요. 사이클이 짧아진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사이클은 거스를 수 없다는 거. 그러면 사이클상 코인 이슈 영상 보신 분들은 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깊게 공부하신 분들은 다 실시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다 이것도 내년 안에 한 차례 짧은 불장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이클상 이번 연도 연말 빠르면 뭐 내년 뭐 상반기 아니면 뭐 중반기 해가지고 내년 안에 한 차례 짧은 불장이 찾아온다. 그러면 그때까지 내가 안 갖고 있었어. 비트코인이 짧은 불장 와가지고 다시 전고점 8천만 원을 넣고 1억까지 찍었어. 찍었다가 다시 또 4천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2배, 3배 먹을 수 있는 장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는 무조건 저점 갱신하며 할 때마다 분할로 무조건 줍는 걸로 대응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4년 동안 2024년도까지 계속해서 하락장만 나오지 않아요. 중간에 불장도 중간에 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에서 우리가 2배, 3배 이득을 보고 나올 수 있으면 이득을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주어야 된다. 우리가 항상 언제 올라갈지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막 다른 유튜브 막 보고 하니까 2024년도 올라간대. 당연히 비트코인 반감기상으로 올라가지. 그걸 분석이라고 말을 하나? 답답합니다.
그런 것도 얘기하면서 희망회로 돌리면서 비트코인 1억 간대. 1억 안 가고 다 빠지니까 조금 올랐다는 거 맞았대. 그런 방송들, 그런 기사들 걸으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연도는 수익을 얼마나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얼마나 적게 빠지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번 연도는. 아시겠죠? 요거 중요하다는 거. 자,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2022년 올해는 기술적인 한 해가 될 것. 올 한 해 얼마나 건강하게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서 3년 뒤 내 인생이 달라진다. 비트코인 딱 끝.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 한번 해드리고 끝낼게요. 자,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죠. 많은 기사들, 방송하시는 분들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빠졌고 미국이 러시아를 경제 제재하면서 암호화폐까지 같이 규제를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에는 좋지 않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코인 이슈는 정반대입니다. 다르게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게 된 계기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전쟁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속상하고 뭐 가슴 아픈 건 맞지만 앞으로 전쟁이 아니어도 자국 내 법정화폐가 불안정한 국가들은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라도 비트코인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래도 비트코인을 안 한다? 그러면 남들보다 뒤처지는 겁니다. 단 비트코인을 하려면 제대로 된 투자 방법을 하셔야겠죠. 배우셔야 됩니다. 코인이슈 영상을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제대로 된 투자 방법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